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트럼프 관세 폭탄에서 흔들리는 뉴욕 증시의 문제의 기업들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로 지금 영상을 찍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바로 전편에서는 UNH,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라는 세계 최대 보험사, 이 UNH가 뉴욕 증시 다우지수를 왜 떨어뜨렸느냐? 무슨 이유로 트럼프 관세 폭탄 속에서 미국 보험사가 주가가 와르르 떨어졌느냐? 그것은 또 미국 경제나 한국 경제, 특히 코스피, 코스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것을 1편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제2편 엔비디아 편입니다. 지금 뉴욕 증시에서는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회사가 방금 말씀 오신 영상 1편에서 설명을 드렸던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란 회사와 또 하나 엔비디아입니다. 자, 이 엔비디아 여러분들도 상당히 잘 아시죠? 그런데 좀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자체도 주가 변동이 굉장히 심하고요. 잘만 투자하면 엄청난 대박을 누릴 수도 있는가 하면 또 이 엔비디아를 둘러싼 악재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서학개미, 우리나라 서학개미 중에 가장 많은 투자금이 지금 엔비디아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일거수일투족을 우리가 집중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 변화하는 한 가지 시간대별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엔비디아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요, 이 엔비디아 주가는 세계 인공지능과 컴퓨터 산업의 하나의 바로메타가 된다. 그런 면에서 산업이나 또는 이 거시경제의 향방을 좌우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트럼프 관세 폭탄 속에서는요, 엔비디아는 지금 중국과 미국 사이에 좀 걸쳐 있는, 좋게 얘기하면 양쪽의 시너지를 다 활용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미중 관계가 악화된다 그러면 그야말로 표적이 돼서 태평양 한가운데서 공중 분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도 동시에 안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더욱더 변동이 심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엔비디아가 뉴욕 증시에 공시를 하나 냈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주가나 회사에 큰 변동이 있는 사안은 의무적으로 증권시장에 공시를 내야 됩니다. 그 공시에서 엔비디아가 우리가 미국 정부로부터 통보를 받았는데 우리 H20이라는 그 GPU 중국에 팔지 말래라는 명령이 있었다. 정확하게는 팔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수출 허가 품목이다. 그러니까 연방정부에 허가가 있어야만 팔 수 있다. 근데 그동안에 허가 없이 팔았거든요. 그렇다면 허가 신청을 해야 되고 우선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허가가 나올지 안 나올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사실상 강력한 규제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H202 뭐길래? 자, H라는 것은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GPU 반도체 시리얼 네임이에요. 현재 가장 대중적인,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제품이 후퍼 시리즈라는 겁니다. 후프라는 과학자 이름을 따서 엔비디아가 제품 이름에 붙인 건데요. 후퍼 100이 상당히 기술이 앞서 있고 또 세계의 메이저 회사들이 가장 많이 사가는 엔비디아 반도체가 바로 H100입니다. 근데 바이든 정부 시절에 이 H100을 중국에 못 팔도록 강제했습니다. 아주 금지시켜버렸어요. 왜냐? 이 H100은 최첨단의 인공지능 교육용 반도체인데 이것을 중국이 가져가면 미국보다도 인공지능이 더 빠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차단을 시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영업을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엔비디아가 바이든 대통령 때인 2024년 초만 하더라도요, 중국 매출이 50%가량 됐어요.
근데 갑자기 H100을 못 팔게 하니까 엔비디아가 타격이 컸죠. 그때 엔비디아의 젠슨 왕은 바이든 정부와 빅딜을 합니다. 그래도 중국에 파는 것이 미국의 무역 수지를 늘리는 거니까 좀 팔게 해주세요. 대신에 첨단 기술은 들어가지 않도록 할게요. 해서 절충이 된 게 H100 같은 고사양, 고품질은 안 팔고 인공지능용 반도체가 맞긴 한데 지금 중국도 거의 기술이 따라와서 중국이 바로 대체할 수 있는 수준, 그걸 우리가 좀 저사양 GPU를 만들게요. 그래서 내놓은 게 H20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정부는 오케이, 그 정도면 중국에 팔아라. 그것이 미국의 이익이다. 이렇게 타협이 됐던 건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그것도 팔지 마.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엔비디아 못지않게 중요한 회사들이 AMD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원래 AMD는 엔비디아 젠슨 황의 친정이기도 해요. 거기 오래 근무해서 잔뼈가 굵었다가 독립해서 만든 회사가 엔비디아거든요. 자, 그 다음에 AMD는 또 뿌리가 어디냐면 인텔입니다. 반도체 하면 인텔이 원래 원조잖아요. 그래서 인텔과 AMD 같은 데는 CPU 반도체는 아직도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이것도 팔지 마 하고 트럼프 정부가 강경 조처를 했다는 것이 엔비디아의 뉴욕 증시 공시 자료를 통해서 이제 밝혀지면서 대란이 일어났던 거죠. 야, 이제 엔비디아 망했구나.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며칠간 떨어졌습니다. 지금 아직도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엔비디아는 이대로 끝일 것인가? 젠슨 왕은 바로 중국으로 달려갔습니다. 젠슨 왕 하면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옷 있죠? 바로 그 유명한 가죽 자켓. 스티브 잡스라는 애플 창업자가 청바지로 유명했다. 이러면 바로 이 젠슨 왕은 가죽옷. 왜 가죽옷을 입느냐? 그 부인 이름이 로리 황인데요. 이 부인이 추천을 해줬다. 그런데 이 젠슨 황이 원래 대만의 저 남쪽 타이난 출신이에요. 따뜻한 곳입니다. 아니, 더운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민을 이제 미국으로 갔는데 켄터키주로 갔거든요. 켄터키주만 해도 좀 남쪽인데 그 이후에 오리곤주 뭐 이런 걸 돌아다니면서 점점 북쪽으로 올라갔는데 대만의 아열대 기후에서 미국 온대 지방에서 살기가 좀 춥게 느껴지죠. 그렇다 보니까 좀 두터운 옷이 필요했고 또 두터운 옷을 입으면 자꾸 빨아야 되는데 털옷 같은 것은 세탁하는데 상당히 번거롭죠. 그래서 아주 검은 가죽 재킷을 입으면 그냥 물수건으로 쓱 지우면 먼지는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용의 상징이다. 젠슨 황이 재킷을 안 입은 모습을 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동안에 미국에서는 자기 부인 정도요. 그런데 이번에 중국으로 달려가면서 가죽 잠바 벗고 양복 입고 갔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자기가 좀 급하고 또 중국이라는 사회는 내가 내 내면도 보여줄 수 있는 친한 사회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장사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수출 금지 조처로 인해서 중국 소비자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대목을 굉장히 걱정한, 거꾸로 얘기하면 중국과는 절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하나의 제스처로 이해가 됩니다. 그만큼 젠슨 황 입장에서는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중국에 안 팔면 지금 현재도 약간 간접 거래까지 포함하면 35 내지 40% 매출이 중국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이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지금 H100 시리즈에 이어서 블랙웰 등등 고사양으로 가야 되는데, 고사양으로 갔을 때 새로운 고사양이 나왔을 때 지금의 고사양은 상대적 저사양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팔아줄 수 있는 시장이 있어야 새로 자금을 투자해서 신기술에 도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중국 시장은 젠슨 황과 엔비디아에게 매우 중요하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젠슨 왕은 한쪽으로는 중국 시장을 다지고 또 한쪽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가가서 실제로 말하라고도 여러 번 찾아갔어요. 같이 만찬도 하고 또 미국에 엄청나게 투자하겠다 해서 환심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의 H-20을 중국에 팔지 말라 하는 이 조처, 이게 영구적인 것은 아닐 것이다. 젠슨 왕이 트럼프를 설득해서 다시 중국에 팔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도 한쪽에서 모락모락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중국을 완전히 버리고 중국과 전면전을 하기는 미국도 부담이 많거든요.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세를 때리는 것은 그 특유의 협상의 기술, 딜의 기술, 거래의 기술이라고 그러죠. 본 책도 써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 공포를 준 다음에 서서히 하나씩 미국이 원하는 바를 관철해가고 나중에는 그 관세 폭탄도 상당 부분 해소해 줄 것이다 라는 것이 많은 경제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엔비디아 반도체까지 못 팔게 했느냐? 바로 며칠 전에 중국이 히토류를 팔지 않도록 한 적이 있거든요. 미국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 히토류는 정말 단기적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미국의 아킬레스건입니다. 트럼프는 거꾸로 우리도 너희의 히토류 무기 같은 게 있다. 바로 반도체 안 팔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도 있어요. 만약에 실제로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되면 이 엔비디아 H20 수출 금지 조처도 풀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주가도 또 반대로 역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미중 무역 협상이 과연 타결될지 아니면 한바탕 붙을지 또는 한 몇 개월 동안 전쟁하다가 나중에 타결될지 이것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적어도 지금 현재로서는 트럼프의 강공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별로 그렇게 수그러들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 모습이에요. 생각보다는 좀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엔비디아는 미중 무역 마찰의 하나의 그 표적이 돼서 잘 타협이 되면 엔비디아에도 시너지 효과, 돌파구가 나올 수 있고 타결이 안 되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가운데요. 미국 의회가 엔비디아를 상대로 특별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또한 엔비디아 주가를 떨어뜨리는 상당한 악재가 될 것입니다. 이번 조사는 엔비디아가 미국 정부의 규제를 어기고 변칙적으로 중국에 줄 수 없는 컴퓨터나 반도체 기술을 아주 꼼수를 써서 다른 방식으로 우회해서 넘겨줬다. 그런 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거든요. 근데 이 대목은 좀 문제가 심각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엔비디아가 미국 법을 꼼수로 우회해서 중국을 도와줬다. 이럴 때면 국가적인 범죄가 될 수 있고요. 특히 미국의 법은 악의적으로 알면서도 법의 허점을 오히려 노린 대목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의회 조사 결과 정말 엔비디아가 중국을 비밀리에 도와줬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이 경우에는 최악의 회사 영업 정지도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갈 확률은 무척 낮습니다만 문제는 의회의 조사가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점이죠. 자, 그런 점에서요. 엔비디아의 창업자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따져요. 그래서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니까 미국을 좋게 만드는 거니까 미국 사람이 하는 회사, 이를테면 애플 같은 회사는 좀 도와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관세도 면제해주고 중국에서 생산해서 들어오더라도. 그런데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오나 최대 주주도 젠슨 황이고 또 CEO도 젠슨 황입니다. 젠슨 황이 과연 누구냐?
이분은 대만에서 태어났습니다. 대만 저 남쪽 타이난 아열대 지방에서 태어나서 8살에 태국으로 이민 갔어요. 태국으로 이민 갔는데 태국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미국으로 넘어옵니다. 근데 집이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별로 미국 가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미국에 장학금을 주는 중등 학교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 학교 이름이 굉장히 재미가 있는데요. 오데이다 알로하 중학교, 오데이다 초등학교 이런 곳이에요. 자, 이 학교에 장학생으로 갔어요. 그런데 자, 싼 게 비지떡이라는 얘기가 있죠. 공짜로 받아준다 해서 갔더니 그 학교가 미국의 문제아들 키우는 학교예요. 그래서 공립학교에서 실패한 학생들, 그런 학생들을 받다 보니까 그 부모들로부터는 엄청난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아들을 교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애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잘 안 오니까 외국계 이민을 받은 겁니다. 거기에 이제 젠슨 황이 들어갔던 거죠. 들어가니까 엄청난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많이 맞기도 하고 그 미국의 조폭 같은 그런 사회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여기서 1등을 하고 모범생으로, 그러니까 보통 나쁜 환경에 들어가면 거기에 같이 점령돼서 같이 나빠지는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훌륭해지는 케이스도 있는데 젠슨 황은 그 훌륭해진 케이스였어요. 특히 여기서 지금의 부인인 여학생이었던 그 로라 황을 만납니다. 당시 이제 공부를 워낙 잘했고 숙제를 완벽하게 했으니까 로라 황이 젠슨 황에다가 숙제를 부탁을 하게 됐는데 젠슨 황 입장에서는 이 황인종, 유색인종이라는 컴플렉스를 여자친구를 백인으로 맞이하면 상당히 극복할 수 있다. 이래서 급속하게 친해졌다고 그래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적이 있더라도요, 시민권이 있어도 정통 미국인과 그렇지 않은 미국인을 좀 구분하는 그런 아주 나쁜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적이 어디냐를 물어볼 때요, 제가 미국 Where are you come from? 영어로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 태생이냐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들, 그러니까 미국 국적자죠, 한국말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I'm come from 뉴욕, 난 미국에서 태어났고 난 citizen of 뉴욕 아메리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반드시 트럼프는 다시 묻습니다. 그건 됐고 originally come from, my question is where are you come from originally? 너 부모, 너 그 피가 어디서 왔느냐? 이 얘기는 황인종이나 흑인들, 히스패닉들은 내가 미국인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통 코케이션들만 미국인으로 본다라는 그런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적이 많습니다. 물론 나는 뭐 흑인, 백인 이런 사람들 인간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노골적인 인종차별, 그런 속에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회사에 비해서는 왠지 모르게 좀 엔비디아는 조금 덜 인정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의심하는 것은 이 사람이 대만 출신이고 대만과 중국은 결국 한 뿌리인데 특히 이 젠슨 황의 조상들이 어디서 왔느냐? 중국 남쪽 저장성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 사람 아니냐? 그리고 이번에도 중국과의 수출 금지가 되니까 바로 중국으로 달려가는 모습. 젠슨 황으로서는 시장 유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는 결국 중국인이군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하는 한 요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관점에서 젠슨 황도 좀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지금 젠슨 황이 하고 있는 사업은 반도체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생산은 어디서 하느냐? 100% 대만계 회사인 TSMC가 하고 있거든요. 자, 이 회사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시선이 곱지 않아요. 이거 빨리 미국으로 데려오든지 아니면 뭐 무역 보복을 하겠다는 이런 등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 젠슨 황이라는 사람들은, 젠슨 황이라는 이 엔비디아 오너는 중국 리스크,
그것이 잘 해결되면 뭐 중국 어드밴티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엔비디아를 예측하고 어떤 포캐스팅을 할 때 바로 젠슨 왕의 차이나 리스크도 같이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